자, 471번. 아황산과 아이오딘의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에 가는 이 H 플러스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남는 거 찾아보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는 H가 총 2개, 그리고 왼쪽에는 H가 총 4개가 있죠. 그럼 여기는 H가 2개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자, S는 개수가 하나로 같고요. 산소는 여기에 4개, 여기에 4개 있으니까 됐고, 아이오딘 2개, 아이오딘 2개. 그럼 여기는 H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전하량을 봐야 되는데, 자, 화학 반응식에서 이 화살표는 등호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전하량과 오른쪽에 있는 전하량이 같아야겠죠. 왼쪽에는 전하량의 값 합이 전부 다 0인데, 오른쪽에는 여기 I-가 2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이만큼 있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가 이만큼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H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에 I2는 산화제로 작용한다. 자, 산화제로 작용한다라는 소리는 남을 자기 자신은 환원된다라는 소리고, 그러면 I2가 환원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I2가 2I-가 됐으니까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러면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환원됐고요. 자기 자신이 환원되면 남을 산화시키는 산화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에 H2SO3와 I2는 1대1의 몰비로 작용한다. 자, 개수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죠? H2SO3의 개수는 1, I2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1이니까 1대1의 몰비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자, 72번 볼게요. 과산화수소는 가에서 환원제로, 나에서 산화제로 작용한다. H2O2와 같이 한 물질이 반응하는 물질에 따라 산화제가 될 수도 있고 환원제가 될 수도 있는 까닭을 설명하시오. 자,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보다 강한 산화제가 있으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산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기 자신보다 강한 환원제가 있으면 얘는 산화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H2O2보다 강한 산화제가 있으면 H2O2는 환원제로 작용하는 거고요. H2O2보다 강한 환원제가 있으면 H2O2는 산화제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73번. 일상생활이나 실험실에서 접할 수 있는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건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죠. 자, 더운 여름날 마당에 물을 뿌린다. 자, 얘는 뭐 하는 거죠?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죠. 시원해진다라는 소리는 액체 상태의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고요.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자,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3번에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자, 이 반응 전기분해한다라는 소리는 에너지를 가해준다는 소리죠. 그럼 에너지를 가해주는 반응이니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될 거고요. 4번에 질산알모늄 용해 반응을 이용하여 냉각팩을 만든다. 자, 냉각팩을 만든다라는 소리는 주변에 있는 열을 어떻게 한다는 소리예요? 흡수한다는 소리죠.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야 주변이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흡열 반응이고요. 진한 황산을 묵힐 때 물에 진한 황산을 조금씩 넣으며 저어준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황산을 묵힐 때 주의해야 될 거. 2가지 방법이 있겠죠. 황산을 묵히는 방법. 황산에다가 물을 넣어줘도 되고요. 물에다가 황산을 넣어줘도 되는데, 자, 처음에 1번 황산에다가 물을 넣어주면 세상이 폭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황산에다가 물을 떨어뜨리게 되면 황산이 용해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굉장히 많은 열이 방출하기 때문에 들어간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수증기로 바뀌면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대략 1000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럼 1000배 증가하게 되면 부피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니까 얘가 터져버려요. 얘가 터지면 조그만 수증기에 황산이 딸려와서 곳곳에 황산이 다 묻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처럼 하게 되면 화상을 입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황산을 묵힐 때에는 물에다가 황산을 소량씩만 첨가해서 이렇게 묵혀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하고 5번이 됩니다. 73번. 다음 중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
낮아진다라는 건 뭐 하는 거죠?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흡열 반응을 골라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연소 반응 당연히 발열 반응이고요. 얼음으로 응고되는 과정. 액체가 고체가 되게 되면 열을 방출하죠. 그죠? 수산화나트륨의 용해 반응. 얘도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NaOH를 물에 녹이게 되면 얘도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열을 굉장히 많이 방출해요. 그래서 물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용해시키는데 그 비커를 잡고 있으면 굉장히 뜨거워요. 4번에 염산과 수산화 칼슘 수용액의 반응. 얘는 중화 반응이죠. 중화 반응이니까 당연히 발열 반응이고요. 자, 5번에 수산화 바륨과 팔수화물 질산 암모늄의 반응. 자, 질산 암모늄이 들어가는 반응은 대부분 흡열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75번부터 90번까지는 선생님이 제껴줬죠. 그래서 9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번. 표는 임의의 이주기 XY의 수소화합물에 대한 자료이다. 새 화합물의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XH4는 CH4고요. YH3는 NH3일 거고요. YF3는 NF3겠죠. 자, 질소하고 수소는 뭐가 전기음승도가 더 크죠? 그죠? 질소가 전기음승도가 더 크니까 중심 원자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YF3에서 F의 산화수가 더 크니, F의 전기음승도가 더 크니까 여기는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기억에 A와 B는 같다. 틀렸고요. 그죠?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이번에 X의 플로리나 화합물 XF4에서 X의 산화수는 플러스 4이다. 자, F는 전부 다 전자를 뺏어오기만 해요. 그죠? 그러면 4개를 뺏기니까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Y의 최대 산화수는 플러스 7이다. 자, Y는 몇 쪽이었죠? 15쪽이었어요. 그죠? 그럼 가질 수 있는 산화수의 범위는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3까지만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92번. SN2 플러스와 MnO4 마이너스의 산화 환원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완결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완결되는 문제를 항상 내게 돼 있죠. 자, 얘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얘를 완결시키고 해볼 건데, 자, 산화수 변화 가지고 찾으면 돼요. 자, 친절하게 여기에 주석에 산화수 변화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석에 개수가 나와 있고요. 자, 주석은 요렇게 가면 플러스 2만큼 증가하는데 개수가 몇 개? 5개가 있죠. 그러면 총 플러스 10만큼 변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마이너스 10만큼이 변해야 되는데, 자, 화학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을 가지고 개수를 맞출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걸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수소하고 산소를 봐야 돼요. 수소하고 산소가 예외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화학 반응식을 보면 예외되는 게 없죠. 그럼 수소하고 산소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 망간의 산화수는 얼마가 될까요? 망간의 산화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짜리가 4개만큼 있고요.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망간의 산화수는 얼마? 플러스 7이 되는 거죠. 플러스 7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플러스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5만큼 변했고요. 총 얼마만큼 변해야 된다고요? 10만큼 변해야 돼요.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개수 A의 개수는 2, C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2가 될 거고요. 그럼 산소가 총 몇 개가 되죠? 2 곱하기 4, 총 8개가 되죠. 그럼 여기도 산소가 8개가 돼야 되니까 D의 값은 8이 될 거고요. 그러면 수소의 개수는 총 몇 개? 16개. 그럼 B의 값은 16개가 되겠죠. 그러면 A의 값은 2였고요. B의 값은 16이니까 합하면 18이 되겠죠. 이은의 망간의 산화수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감소하고 있고요. 자, SN2 플러스 1몰이 반응하는데 필요한 MnO4-의 몰수는 2몰이다 라고 했는데, 자, SNN2 플러스는 개수가 5였고요. 얘는 개수가 2였어요. 5대 2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럼 1몰이 반응하려면 얼마만큼이 필요하죠? 0.4몰이 필요하겠죠. 5분의 2몰.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93번 보겠습니다. 마그네슘과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을 산화 환원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0.1몰 AgNO3 수용액 100ml를
모두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mg의 질량을 구하시오. 자, 질량을 구하려면 필요한 mg의 몰수를 먼저 찾아야겠죠. 몰수에다가 원자량을 곱하면 우리는 질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일단 0.1몰 AgNO3 100ml에 들어있는 Ag의 몰수를 구해야겠죠. 그죠? AgNO3는 몇 몰이 있다는 소리죠? 몇 몰 있다는 소리예요? 10m몰이 있다라는 소리죠. 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가 됩니다. 그죠? 10m몰만큼 반응하면 얘는 몇 몰이 반응하죠? 5m몰이 반응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몰수가 5m몰이고 원자량이 24니까 120mg이 되겠죠. 그죠? 얘를 질량으로 만약에 고쳐라 라고 하면 0.12g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94번. 과산화수소의 두 가지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기억에 가의 반응에서 KI는 환원제이다. 자, 환원제로 적용하려면 자기 자신 뭐 돼야 된다고요? 산화가 되는지를 찾아주면 돼요. 자, 가에서 KI, 자, K는 변하지 않을 거고 I가 변할 거예요. 자, I 마이너스인데 얘가 I2가 되면서 0이 됐죠. 마이너스 1에서 0이 됐으니까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산화수가 증가하는 걸 우리 뭐라 부르죠? 산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이래 나에서 KMnO4 1몰은 H2O2 5몰을 산화시킨다. 자,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소리죠. 자, 나 반응에서 개수를 맞춰줄 건데, 자, 개수로 바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개수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서 K가 총 몇 개죠? 2개예요. 그죠? 왼쪽에도 몇 개 그럼? 2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하고 산소의 개수를 봐야겠네요. 수소의 개수가 많네. 자, 여기에 수소의 개수가 총 16개. 그럼 얘도 16개가 돼야 되니까 몇 개? 8개가 돼야겠죠. 아니네요. 여기 또 있네. 미안합니다. 자, 16개 여기에 몇 개? 6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총 10개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개수는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KMnO4 1몰은 H2O2 5몰을 산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자,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5대 2로 반응하죠. 그죠? 그래서 2몰이 5몰을 산화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유는 틀렸고요. 그래서 H2O2는 가에서 산화제로 나에서 환원제로 작용한다. 자, 가에서는 KI가 환원제였잖아요. 그러면 H2O2는 산화제겠죠. 자, 나에서는 KMnO4가 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자, 뭐 일단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산화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망간의 산화수가 여기에서 얼마죠? KMnO4에서 KMnO4라는 소리는 K 플러스하고 MnO4 마이너스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거죠. 그럼 Mn의 산화수는 플러스 7일 거고요. 자, 여기에서 산화수를 찾아야 되는데, 자, SO4의 형태 꼴이 같죠. 여기에서 H2SO4하고 여기 SO4 형태 꼴이 같아요. 그럼 SO4는 뭐죠? SO4 2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Mn의 산화수는 얼마가 된다는 소리죠?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바뀌었기 때문에 산화수가 감소했죠. 산화수가 감소하는 건 환원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MnO4가 뭘로 작용한 거죠? 산화제로 작용한 거죠. 그럼 H2O2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환원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한 가지 팁. KMnO4. 이 KMnO4는 거의 웬만한 반응에서 산화제로 작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을 산화시킬 때, 여러 가지 물질을 산화시킬 때 KMnO4를 많이 써요. 다른 것도 뭘 많이 쓰냐면 산화제로 K2CR2O7을 많이 쓰기도 해요. 자, 다음 문제 95번. 금속 X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Y와 Z를 순서대로 넣었을 때 수용액에 존재하는 금속 양이온만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처음에는 동그라미가 있었고요. 세모, 네모가 있는데 처음에 동그라미는 X이온이겠죠. 자, Y를 넣었더니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럼 용액 속에 뭐가 있는 거죠? Y가 있어요. 그럼 Y가 있는 곳에다가 Z를 넣었더니 모양이 또 바뀌었네. 그럼 여기에는 Z만 있다라는 소리고요. 자, 처음엔 X가 몇 개 있었습니까? 총 6개가 있었는데 들어갔더니 Y가 몇 개가 됐죠? 3개가 됐어요. 그럼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2대 1로 반응한다라는 소리죠. 그죠? 자, 여기에 y가 3개가 있는데 z가 들어갔더니 2개가 돼버렸죠. 그럼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죠?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겁니까? 2대 3으로 반응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정한 이온의 형태 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x는 x 플러스가 안정한 거고 y는 2 플러스가 안정한 거고 z는 3 플러스가 안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기억에 y를 넣었을 때 동그라미는 산화제로, x는 산화제로 작용한다. 자, 여기에서 y가 y 2 플러스로 되면서 y가 산화된 거죠. 그러면 y는 뭘로 작용하는 거죠? 남을 환원시키는 환원제로 작용한 거고, 그럼 얘가 환원제로 작용하니까 동그라미는 산화제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죠? 이은혜, 세모와 네모의 산화수의 비는 3대 2다. 틀렸죠? 2대 3이에요. 그래서 1몰의 X이온을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Z의 몰수는 3몰이다. 자, 1몰의 X이온을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Z의 몰수. 뭐가 더 많이 있어야 돼요? X가 더 많이 있어야 되죠. X랑 Z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하죠? 3대 1로 반응하죠. 왜냐면 X 플러스고 Z 3 플러스니까. 자,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전하량의 변화가 반응 전후에 항상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x 플러스가 총 6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6만큼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6만큼만. 그래서 여기에서 y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건 3개까지밖에 못 녹아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y는 2가 플러스니까. 2가 플러스가 3개가 녹아 들어가면 플러스 6만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제일 뒷장도 쌤이 제껴줬네요. 하면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모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